부동산 회계사입니다. 저번에 가수금에 대한 부분과 가수금 해결 방안, 그리고 이 부분을 정리했는데, 이번에는 중소기업들, 초기 회사들이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하는 이 가지급금의 불이익과, 그리고 발생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가지급금의 발생 사유는 뭐냐면, 일단 초기 사업을 하신 분들은 개인 사업자처럼 개인 사업자들은 회사에서 돈을 빼가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이 회사 자금을 빼갈 때 이게 가지급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경우에 뭐 리베이트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리고 접대비 같은 거, 경조사 처리 같은 경우도 그 한도를 넘을 경우에, 그리고 대표님이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가는 거예요. 이걸 장부에 미작성하면 횡령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장부에 작성할 때 이제 가지금이죠. 대표님은 생각이 이거는 회사 업무와 사용했다고 해서 내가 빼간 건 아니다고 하는데, 결국은 대표님이 업무 관련해서 썼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증빙이 없으면 가지금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건설업 경우에도 인건비 처리하다가 발생해요. 인건비 같은 경우 그쪽 상대방 노동자들이 그 비용 처리, 자기 급여 처리를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에 이게 가지금이 발생할 수 있고, 영수증 증빙이 없어서 회계 처리상 또 현금 인출을 해서 이 가지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증자를 할 때 자본금을 좀 높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신규 건설회사가 전문 건설업 신규 업종을 추가할 때 이 가장 납입 때문에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장부상하고 통장하고 마지막할 때 회계처리를 쭉 하다 보니까 통장 잔액하고 비용 나가는 잔액하고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기장을 하다 보면 이때 이제 가지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그거에 대한 이제 증빙을 소명하지 못하면 이거에 가지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을 가대 계상을 해가지고 돈은 매출은 2,000원 잡았는데 돈은 실제 1,500만 잡힐 경우에 그 500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비용을 누락할 때 장부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불법 외국인, 이걸 인건비 처리를 해야 되는데 4대 보험이나 인건비 같은 게 처리를 못했을 경우에 실제 돈은 1,000만 원이 나갔는데 비용 처리하는 것은 700만 원이라면 이 300만 원이 가지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 처리도 같이 하는 게 좋죠. 가공 매출, 그리고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그 상대방이 그 매입처가, 우리가 실제 매입은 1,000만 원을 했는데 그쪽에서 생계사서를 600만 원만 발행을 해줬다 그러면 우리는 400만 원에 대해서 증빙이 없잖아요. 이 경우에 미제출에 대한 법적 증빙 미제출 가산세를 하면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실제 돈 나간 거하고 증빙하고 차이가 발생해서 이 가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증빙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가지금이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세무서에도 법적 증빙이 많은 경우는 세무조사 가능성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가지금 불이익이 뭐냐? 가지금 불이익은 가장 많은 게 뭐냐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금은 4.6%란 인정이자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되면서 법인세의 경우에도 상여가 됩니다. 만약 1억을 가지금 발생했으면 460만 원이 법인세 납부에 들어가고, 대표님에게는 460만 원이 상여가 들어가면서 이 상여에 대한 4대 보험도 가세가 됩니다. 직원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급이자 송고불상이 됩니다. 이 가지금을 발생할 경우는 세법 이론 논리예요. 회사 대출이 있는데 대출금을 상환해야지 왜 가지금을 주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은행 대출이 1억이 있는데 가지금 1억이 발생했다. 그 1억에 대한 대출이자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 자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가지금 주지 말고 1억을 상환했을 때 이자 비용이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불이익을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지금에 대한 불이익은
법인의 신용도가 하락합니다. 은행에서도 이 가지금이 있을 경우는 세무상 불이익도 주지만 은행의 신용도도 하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가지금이 많이 있는 회사의 경우는 회계 처리도 엉망이고, 그리고 대표이사가 자금을 마음대로 빼간다고 보기 때문에 세무조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하면서 개인의 소득세까지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세무조사 가능성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가지금은 나중에 대손 처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법인 간의 가지금 경우에도 대손 처리가 인정되지 않고요. 만약에 가지금을 장부에 작성하지 않고 회사에서 빼갔다. 그러면 행령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로 잘못해서 투자해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갚지 않을 경우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금은 대표님들이 마인드가 이 가지금을 자기 업무에서 사용했다고 생각해서 회사에 상환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게 경우에 부실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지금을 해결 방안이 어떤 게 있냐? 최근에 많이 이렇게 가지금 해결 방안이 나오는데, 가장 좋은 거는 대표님의 급여를 올려서 가지금을 해결하는 겁니다. 급여를 넣어서 이 급여만큼 미지금 달아서 이 가지금하고 상계하는 거고, 만약 상여, 임원 상여 직기종이 있어야 되지만 상여를 처리해서 주는 거고, 그리고 주주의 경우는 배당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급여나 배당의 경우에는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고 4대 보험이 부담이 큽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그 가지금이 조금 적을 경우에 이걸 사용하면 되고,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허권이 있다 그러면 대표님이 실제 개인 사업을 하다가 그 업무 발명을 했고 특허를 등록을 한 특허가 있다 그러면 법인에 양도해 갖고 하면 되는데, 실제 실무에 가보면 특허도 실제 개인이 가지고 있지만 이게 법인에 있을 때 법인에 있는 연구부서의 도움을 받아서 개인 이름으로 특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법상 실질적으로 이 특허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법인에 넘겼을 때 이게 기속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세무상 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권 양도로 해서 60% 필요공비가 되고, 이 특허권을 취득한 법인의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가지금을 가지고 있는 그 대표가 재산 많이 있는 경우는 그 재산을 법인에 넘기고 그 미지급금, 법인에 대한 부동산 미지급금하고 이 가지급금하고 상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16년간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서 그 퇴직금하고 가지금하고 상계를 합법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 무주택자 경우에만,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만, 현실적 퇴직 경우면 중간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자기 주식 취득으로 해서 하는 경우인데, 주식을 시가를 평가해서 상법적 절차에 따라서 취득하며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 이익 소각 및 감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익 소각과 감자의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도 있어야 되고 상법상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법원의 판결에서 상법상 절차를 잘 따라서 배우자 증여 6억을 통해서 이익 소각 절차를 할 경우에 이게 이제 업무방해 가지금이 아니고 이 세무상 그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법원의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절차만 잘 따르면 배우자 증여 통해서 이익 소각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금 같은 거 해결할 때 한 번에 해결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조금씩 정리하는 게 절세가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 상여를 통했을 때는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이 정확하게 규정이 돼야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법인이 폐업할 때, 가지금이 있는 법인이 폐업할 때는 이 가지금 자체가 대표가 이미 빼가서 가져갔기 때문에 마지막 폐업 연도에 대표자 상여로 세금이 가세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폐업할 때 가지금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법인이 대표
대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임대를 하고 있을 경우에, 임차를 하고 있을 경우에 이걸 월세를 전세로 돌린다 그러면 이 전세금이 크잖아요. 이 가지금을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배당은 이 자본금보다 더 많이 낸 주식 발행 초과금 같은 경우에 있을 경우에 내가 불입한 거를 다시 가져가는, 에, 거기 납입 자본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배당 소득으로 가세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걸로 어, 그, 가지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표 개인 사업자가 이제 그 다른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걸 M&A를 통해서 영업권을 가져와서 가지금을 상환하는 방법도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익 소각의 경우에는 이익기금이 있어야 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 취득의 경우에도 차입이 아닌 회사의 돈으로 하는 게 조금 더 그 세무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배당의 경우에도 2천만 원까지 하면 15.4% 세부담이 절감되고 또 의료보험도 많이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배당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게 유리합니다. 과거는 차등 배당을 통해서 이렇게 증여세 문제 없이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종류 주식, 전환 우선주 같은 걸 통해서 그 가지금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최근에 또 관계사, 특수관계자 회사 통해서 차등 배당 이 부분을 통해서 이 가지금을 정리하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금 정리 방법은 장기적으로 해서 세금을 좀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방법 중에 상여나 배당을 통해서 가지금을 정리하면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을 좀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가지금을 해결하는 게 좋은 절세 전략으로 봅니다. 오늘은 가지금 발생 원인, 가지금의 세무상 불이익이나 기타 불이익, 그리고 가지금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